네, 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14인치 노트북 하면 떠오르는 게 몇 개가 있죠. 뭐 휴대성도 괜찮고요. 보급형이나 중급형 이러한 라인에 위치해 있는 제품들, 그리고 업무 위주로 사용이 되는 제품들,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노트북은 14형 14인치 디스플레이 크기를 가진 노트북인데, 노트북 앞에 게이밍이란 단어가 붙습니다. 요 단어가 붙었으니까 CPU도 그렇고요, 그래픽카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게 들어간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제품 에이수스의 ROG 제피러스 G14, 세계 최초의 14인치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오늘은 이 제품을 제가 어떻게 사용을 했고 어떤 분들이 쓰면 좋고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Let's get it. 전체적인 디자인은 깔끔합니다. 딱 봐도 ROG 제품인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고요. 소재는 알루미늄, 색상도 은색이라 굉장히 깔끔하죠.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요즘 ROG 제품들 디자인만큼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ROG의 감성을 살리는 방향은 이대로만 해줘도 대부분의 유저가 만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부분에 타공이 되어 있고요. 이곳에 애니미 매트릭스 디자인이라고 해서 LED가 박혀 있어서 유저가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G14 노트북도 있지만 제가 구매한 제품은 없는 제품이에요. 화려하게 꾸미는 게 좋은 분들은 있는 제품을, 조금은 단정하게 좋다면 없는 제품을 고르면 되겠죠. 말 그대로 취향 차이입니다. 그리고 하판의 측면, 전면이 뭉툭하다고 해야 할까요? 비율이 조금 맞지 않는 느낌이라서 조금만 더 얇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랬다고 하면은 조금 더 비싸졌겠죠. 포트 구성은 SD 카드 슬롯이 없는 것을 생각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용도가 게이밍 노트북이잖아요. HDMI도 있고 PD 충전 사용할 수 있고요. 타입C와 A가 각각 2개씩 있어서 게이밍 노트북의 용도에서는 전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디스플레이는 14형으로 조금 작습니다. 이건 내가 어떤 노트북이 필요한지에 따라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동이 잦고 14형으로도 충분하다면 괜찮을 테고요. 조금 더 큰 화면이 필요하다면 14형 디스플레이는 불편하겠죠. 디스플레이를 열면 하판이 들리면서 공기순환에 도움이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의 성능 자체는 평범합니다. 색역대는 표준 색역대보다 조금 못 미치는 정도고요. 감마값은 2.2에 딱 맞춰져 있더라고요. 감마 2.2로 쓰시는 분들은 좋겠죠. 화면 밝기는 최대 310니트가 나와서 상당히 만족했고요. 색상 표현에선 청록색을 제외하면 상당히 좋은 수준이더라고요. FHD에 144Hz, 그리고 표준 색역에 근접하는 딱 게이밍 디스플레이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능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RTX 3060이 TGP 60W에 부스트 시에 80W까지 전력을 소모하는데요. 100W가 훌쩍 넘어가는 제품들보다는 당연히 성능이 나오진 않고, 라이젠 9 5900HS 역시도 저전력 CPU라서 5900HX보다는 성능이 덜 나와요. 3D마크의 파이어 스트라이크와 타임 스파이를 살펴봐도 GPU, CPU 모두 저전력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대벤치 R23 역시도 조금만 더 성능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CPUG 역시도 좋은 성능이지만 이름값에 비해서는 아쉬운 부분이죠. 물론 이 성능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데스크탑과 비교를 해도 굉장히 좋은 성능이지만 TGP가 낮게 설정된 RTX 3060과 저전력 CPU인 5900HS의 조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SSD의 속도는 무난한 편이에요. 쓰기 속도가 1600MB/s로 보급형 NVMe 수준이긴 한데 게임도 다운받고 사진, 영상 파일도 옮기면서 느려서 못 써먹겠다 요 수준은 절대 아니었으니까요. 게임 성능도 TGP가 높은 RTX 3060보다 낮게 측정이 되는데요. 오버워치는 풀 HD 매우 높은 옵션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GPU 사용을 제대로 하지는 않지만 한타시에도 120프레임을 유지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할만한 프레임이고요. 배그는 풀 HD 풀옵션에서 GPU 로드율에 따라 프레임이 출렁거리기는 하지만 100프레임 초반대를 보여주더라고요. 아주 높은 프레임은 아니지만 역시 충분히 할만했고요.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는 벤치마크에서 평균 79프레임이 측정되었는데요. 풀옵션이었고 DLSS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낮게 측정이 되긴 하지만 TGP를 생각한다면은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쳐3 역시도 높은 성능이 필요한데 70에서 80프레임 정도 측정이 되거든요. GPU의 로드율을 끝까지 끌어쓰기 때문에 노트북을 쥐어짜는 게 느껴지는 게임이었어요. 노트북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디아블로2 레저렉션, 피트를 돌 때 측정해보니 120프레임이 넘게 측정이 되면서 매우 쾌적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디아2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발열은 GPU는 게임에 따라 다르지만 81도에서 84도까지 측정이 되며 CPU는 훨씬 더 유동적이죠. 70도 후반에서 80도 중반까지 측정이 됩니다. 확실히 저전력이기 때문에 CPU의 온도도 안정적이었고요. 배틀그라운드만 하지 않는다면 RTX 3060 역시도 81도 요 정도의 수준으로 끊을 수가 있어서 CPU와 GPU의 온도 밸런스는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자인을 정리를 해보면은 약간 투박한 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그 ROG 특유의 느낌도 담겨있기도 하고, 그리고서 뭐 색깔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고요. 뒷판에 이제 그 매트릭스 애니메이션인가요? 사진 뭐 이런 것들을 뭐 내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 뭐 이러한 기능도 있었는데 제가 가진 거는 그 기능은 없기 때문에 뭐 좀 아쉽긴 하지만 거기에 추가된 모델이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선택 사항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 확실히 에이수스가 ROG 쪽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디자인적으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깔끔하면서 그 ROG만의 색채가 굉장히 잘 담겨있기 때문에 요런 아이덴티티를 계속 추구하는 방향은 에이수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차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디자인 정체성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역시도 보통의 게이밍 노트북들보다는 적은 수준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저전력 세팅과 14형 크기의 한계 때문이겠죠. 펜 RPM을 최대로 놓으면 당연히 쾌적한 성능이 나오지만 제가 게임을 할 때는 균형 조절로 놓거나 아예 펜 RPM을 낮게 놓고 썼거든요. 성능 떨어지는 거 감수하고 저는 이렇게 썼는데 게임을 하면서 순간력이 걸린다거나 뭐 이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성능과 타협을 하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트북 소음이 낮다고 해도 소음은 소음이니까요. 이 성능이란 부분에선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이거는 제가 좀 자세히 얘기를 하긴 할 건데, 딱 하나의 포인트에서 이 노트북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휴대성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게이밍 노트북의 휴대성이라는 것이 조금은 뭐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kg이었고 동급의 게이밍 노트북하고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성능은 소폭 하락하지만 요 휴대성은 또 소폭 상승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휴대성, 요 포인트에 맞춰서 이 제품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마무리를 할 때 제가 조금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디자인부터 성능 당연히 뭐 빠지지 않는 노트북이긴 합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140에서 150만원 정도로 절대 저렴한 편은 아닌 노트북이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휴대성이란 부분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노트북, 에이수스의 ROG 14인치 모델이 어떤 사용자에게 다가가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가격에 15인치의 같은 사양의 노트북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능도 조금 올라가고요. 거기에 맞춰서 소음도 조금 더 세지긴 합니다. 그리고 무게는 당연히 2kg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뭐 어댑터까지 들고 다니려고 하면은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기에는 조금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노트북은 무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치도 줄어들었죠. 성능은 조금 포기를 하더라도 이 휴대성 그리고 이 소음까지도 조금은 해결된, 이건 해결이 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성능을 낮췄으니까 소음 면에서도 조금 이제 이득을 본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높게 본다고 하면은 제피로스 G14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0만 원을 들였는데 뭐 15인치, 17인치 성능도 최대치로 낼 수 있는 노트북, 그런 분들이 이제 G14 요 모델을 보면은 굉장히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에 노트북들은 굉장히 무거웠고 뭐 소음도 크고 발열 같은 것도 많이 났는데 조금은 가벼우면서도 뭐 여기저기 뭐 게임도 하고 고사양 작업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접근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제대로 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옵션 타입하면은 뭐 안 돌아갈 게임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타입이 돼도 좀 상관이 없다, 그러신 분들에게는 좀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게이밍 노트북이지만 휴대성을 굉장히 강화해서 가볍게 출시가 되었고 크기도 컴팩트해진 에이수스 ROG 제피러스 G14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제가 이 노트북으로 D2R 팔라딘 레벨 81까지 찍었는데 뭐 그때까지 찍으면서 전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성능 부족하면은 옵션 조금 낮추면 되죠. 예.